네, 11월 26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꿈 얘기 먼저 하죠. 지난번에 삼성전자 불장 장대 양봉 나오는 꿈을 꿨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게 현실로 딱 이루어져서 예지몽을 꾸나? 근데 오늘 썸네일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일장춘몽. 일장춘몽으로 끝난 장대양봉. 그죠? 그래서 왜냐면 그때 꿈이 되게 생생했고, 그러니까 별로 희미했을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의 차트 모양도 꿈에서 생생했던 게 모양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요일이고 이게 이때 방송을 한 거죠, 저희는. 그렇죠. 이때 방송을 했고. 다음 날 이제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딱 나왔죠. 네. 제가 봤던 꿈은 여기서부터 장대 양봉을 이렇게 쫙 크게 올리는 거긴 했는데 어쨌든 거래량을 제가 잘못 봤는지 어쨌든 이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했는데 일단 꿈이 여기까지는 맞았으니까 여기까지는 얼추 맞았으니까 그래서 좋아했는데 이 다음을 봤어야 했는데 이 다음을 못 봤네요, 제가. 다음을 봤어야 됐는데 일단은 이게 됐죠. 그리고 75,000원 정도 확실히 여기 이제 근처잖아요. 76,000원 정도 가니까 확실히 전고점 저항 맞고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형주의 하락이 뭐 최근 며칠 파월 연임하고 의장님 연임하고 그다음에 뭐 오늘은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어쨌든 빠졌지만 어쨌든 저항을 맞고 또 내려왔습니다. 근데 차라리 내려올 때 명분이 있었던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명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주 떨어지는 명분들이 떨어질 때 그냥 이유 없이 떨어졌던 게 아니라 어쨌든 대외 변수들이 있어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 그대로 그 변수가 역으로 해소가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말아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갭을 거의 다 반절까지는 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락은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 징표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런 게 하나 나와주길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더 나와 한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한 400만 주 나와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없었던 장대양봉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갭으로 뛰었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은 좀 멈춘 것 같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야기 말씀드리면 올라갔던 폭의 절반 되돌림하고 200영업일, 한 10달 정도 상승 구간이 있었으니까 10달 정도 조정 기간 나왔고 그 기간 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다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언제 나오기만 한다면 그리고 거래량에 동반한 트리거가 나온다고 하면 해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따라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팔았을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를.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갭상승에다가 저항 근처였기 때문에 뭐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가지고만? 네. 왜냐면 여기서 사실 팔기도 사실 좀 애매했고 이 구간에서는요. 왜냐면 거래량이 좀 나섰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또 다른 대응이기 때문에. 근데 설사 내려온다고 한들 이제는 이런 그림은 조금 이제 확률이 좀 적어진 거죠. 이렇게 뚝뚝 이런 확률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뭐 내려가더라도 또는 75,000원에서 팔았다가 다시 사실 분은 사세요라고 정도는 말씀드렸는데 그냥 뭐 내려가더라도 뭐 이제는 괜찮다 정도가 된 거죠. 뭐 오늘 일단은 대외적인 뭐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뭐 밀리긴 했지만. 하긴 뭐 지금 해봐야 2-3%니까. 2-3%죠. 큰 의미 없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사실 뭐 그런 단타로 할 사람은 별로 없죠. 장기 투자로 생각했는데 지금 기대와 좀 다르다고 2-3% 차이로 뭐 이랬다 저랬다 하긴 좀 진짜 그렇죠. 완전 대형주장에서 물량 떼기로 단타를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2천만 원 가지고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10억 정도 확 질러서 신용이나 뭐 미수로 질른 다음에 1% 떼기 하면 1,0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타를 하더라도 수익률 떼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물량 떼기 하시는 분들이 떼기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수익금만 보고 가는 거죠. 보면 단타 거래 하시는 보면 수익금보다 세금이 더 많아요, 사실 항상.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 수익금이랑 세금이랑 수수료 다 빼고도 어쨌든 절대적인 규모 뭐 1,000만 원에서 500에서 1,000 정도의 당일 수익금 낸다라고 하면 대형주 1% 단타 자신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구간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저는 이번 주 꿈이
하락이 그래도 이제 마무리 구간에 있구나. 아니,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 이제 하락은 아니고 조정 구간의 마무리는 왔구나. 그런 걸로 일단은 위안 삼았고요. 그래서 이거 월요일 꿈을 꾸고 나서 다시 잠을 자러 가야 되나 그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저기 네. 잠을 좀 자고 와봐요. 그래서 네. 꿈을 꿀 때까지. 제가 요즘에 수면 시간 절대적 수면 시간이 적어서 꿈을 잘 안 꾸는데 제가 또 꿈을 또 꾸면 그렇지. 주말에 말씀드릴게요. 꿈 좀 꾸가지고 하여튼. 네. 예, 우리 이번 그 영상의 제목은 우리 황 팀장이 정해가지고 왔는데 일장춘몽으로 끝난 장대 양봉의 꿈. 아쉽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장은 사실 뭐 대형주 다시 좀 언제 아니 근데 그 의외로 강세론자들 가운데서 이번 12월달 마지막 이런 작년 12월 아주 불장이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12월 달이 3,000포인트 이상에 대한 가능성도 봤는데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제가 파생으로 지금 그때 왜냐면 지난주만 해도 이제 파생이 3주 남은 거잖아요. 만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외국인들은 여전히 양쪽 확 벌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하에 따라서 아래를 확 지르던가 위로 확 올리던가 그냥 두 개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외부 변수가 등장을 했잖아요. 코로나 오늘 일본 시장도 많이 빠졌고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식도 세일을 하고 뭐 그런 거죠. 왜 제가 나올 때만 이렇게 항상 세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미국 지금 선물 시장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나스닥도 지금 보면 한 1.2% 정도 밀리고 있고 S&P 선물도 2% 정도 밀리니까 뭐 우리에게는 마법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선반영. 네, 한국이 먼저 맞은 거기 때문에 월요일 날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아침엔 좀 고생은 하겠죠. 근데 그렇게 엄청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혹시나 주말에 지금 뭐 WTO 위원들이 또 모였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유럽도 또 봉쇄 다시 또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주말에 악영향이 미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뭐 작년 코로나 2월달, 3월달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다만 대신에 이제 주식별로는 확실히 좀 영향은 좀 있겠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주, 네, 리오프닝 주들은 지금 최악의 악재를 만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리오프닝 주를 접근을 해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변수가 아직은 상존해 있다라는 말씀드렸던 거고 그나마 10월 달에 이제 11월 달 위드 코로나 갈 걸로 기대를 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오르긴 했었죠. 그러다가 11월 달 재료 소멸로 주가가 한번 쉬었는데 다시 변수가 또 등장. 오늘 또 남아공에서 변수 또 나왔잖아요. 뭐 또 새로운 바이러스. 네, 알파벳 이제 그리스어 다 나올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근데 이제 오늘로 뭐 누 변종이라고 하나요? 뭐 이제 나와서 또 백신 관련 주식들 또 전단 긴장 키트 관련 주식들도 나와서 또 그쪽이 또 일정 부분 수급을 가져간 흐름들이 좀 있었죠. 이번 주 특징이 뭐냐면 이번 주 월요일이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수급에 조금은 어느 정도 변화는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위메이드로 대표되는 메타버스 뭐 NFT 관련 주식하고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다른 이제 일반 주식들이라고 볼게요. 그냥 대형 주식들군이 수급이 이날 많이 겹쳤죠. 엇갈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장의 자금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이날은 확실히 삼성전자 월요일 날 보면 11월 20일 월요일이죠. 이날 급등이 나왔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SK 하이닉스를 안 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그 일장춘몽에 몰입해가지고 삼성전자만 너무 맞지. 편향적으로. 하이닉스는 모양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날 급등 나왔잖아요. 8% 장중. 그렇죠. 저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위메이드를 보면 오히려 월요일 날 이날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날 좀 쉬어가는 느낌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좀 확 떨어지는 그 모습이 나왔죠. 이날 음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도 실렸고 되돌리는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요. 그러니까 기존에 쭉 올라가던 거는 좀 뭔가 꺾이는 듯한 느낌은 좀 있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이슈도 몇 개 있었고 그럼 이제 수급을 일정 부분 뭔가 이제 나눠져 가기가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12월 달은 이제 12월 달 뭐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12월 달은 과연 기존의 주도주는 좀 뭔가 주도력이 약화되고 있고 밑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주도주들은 있는데 갈피는 못 찾고 있고 변수들 때문에
이 과정을 서로 탐색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NFT라던가 이런 뭐 게임 주식들이 시장에서의 주도력은 상대적으로 굳이 지금의 주도주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주도주는 역시 게임이나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기는 한데 이 주식이 이제 확실히 주도력이나 수급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 이번 주에 나왔었는데 어제 오늘 조금 그다음에 코로나 변수 그다음에 파월 의장님께서 연임이 되면서 약간 눈치 보기를 하셨는지 갑자기 내가 인플레 파이터가 되겠다라는 갑자기 생뚱맞은 코멘트를 하면서 지금 그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들이 쫙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이면 뭐 기술주는 완전히 쥐약이니까. 그죠. 근데 그게 또 의례적인 그냥 인사말 아니겠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 KB증권 리포트를 보면 조금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보고 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나서는 항상 시장에서는 큰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볼코도 그렇고 앨런 그린스펀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버냉키 때도 그렇고 제넷 옐런 때도 그렇고 제롬 파월 의장이 바뀌었을 때도 그랬고 뭐 주가는 흔들렸다. 일단은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비둘기적인 성향 또는 매파적인 성향 상관없이 어쨌든 바뀌면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분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한번 흔들렸다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새로 바뀌실 분이 넌 더 비둘기적인 성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부의장. 네, 지금 부의장 되신 분. 자, 이름이 갑자기 브레이너드 분이. 브레이너드.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불안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하면 또 시장에서는 또 했을 거고. 근데 제롬 파월 의장님이 이제 뭐 아마 분명히 이제 뭐죠? 대통령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무 삼성전자 네. 꿈을 너무 꾼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물가에 대한 코멘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인사치레로 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 그냥 나도 물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지지도가 최저라니까. 네, 그쵸.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하여튼 지금 이런저런 환경들 때문에 지금 기술주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문제. 근데 하여튼 그 흐름이 보니까 미국도 지난날 보니까 그 모더나가 됐든 노바백스가 됐든 이쪽 그쪽도 그 백신 쪽의 주식들이 잘 움직이더라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참 시장은 참 정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응? 이번 주에 뭔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 주 초부터 느낌은 조금 뭔가 움직이려나 느낌은 좀 있었죠. 사실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많이 올랐지만 이때부터 좀 뭔가 느낌이 좀 다르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매집하고 횡보하고 이제 발산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매집은 됐는데 얘가 발산을 하려면 명분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완벽한 명분이 주어진 거니까 거기서 발산을 한 거죠. 그래서 글쎄요. 뭐 지금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더 득세 수급을 이쪽 부분이 또 빠져 가지고 간 거죠. 이번 주 일단 오늘 시젠도 그렇고. 근데 그 게임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주도주였던 위메이드가 좀 흔들리는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근데 또 지금 보면 게임빌 같은 거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게임 섹터 내에서의 주도주가 약간 변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죠. 지금 일단은 뭐 우리가 위메이드만 좀 너무 기준을 받긴 했지만 게임빌 컴투스도 계속 사실 이거 몇 배 올랐나요? 이것도 10월 2달 만에 4배 넘게 올랐네요. 4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네. 이런 거를 보시면 딱 이렇게 대량 거래 나오고 이런 거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너무 제가 그러네 이런 걸 설명드렸었어야 되는데. 그죠.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나오고 우리가 앞에 메타버스를 너무 우습게 봤던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돈을 못 번 거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 그냥 특히 전통적으로 메타버스야 갔어야 되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진짜 실체가 있든지 없든지 아니 지금 시장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과 좋은 회사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대를 바뀌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 버블, 닷컴 버블이나 튤립 버블까지도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근데 인터넷 버블이랑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그때 살아남았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조건적으로 보수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너무 흥선대원군처럼 세국 정책을 취할 게 아니라
뭐야 PR이 주식은 지금 말이 안 되죠 사실. PR로 설명할 수 있는 구간 다 지났어요. 근데 이제 대응은 또 대응대로 돈 버는 건 또 돈 버는 대로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덕분에 너무 경기 민감 주식들이 너무 그치, 지금 박살이 났어요. 특히 LG화학이나 오늘 그래요? LG화학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 완성된 보면 업체들은 진짜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거는 진짜로 좀 모양이 진짜 너무 안 좋아졌죠. 이런 거 너무 안 좋죠. 그다음에 포스코 오늘 뭐 경기 민감주 다 오늘은 근데 뭐 다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아나려면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시간이 빨라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뭔가 시장의 수급이 좀 땡겨져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 삼성전자 올라갔을 때 이제 코인 관련 주식들, 게임 주식들이 좀 쉬어야 얘네들이 좀 이제 탄력적으로 좀 갖고 올라갈 텐데 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이중고예요. 수급적으로도 좀 별로 좋지 않고 대외적인 환경도 좋지 않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대형주를 갖고 있는 분들 롯데케미칼도 봐볼까요? 저 갑자기 생각나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좀 12월 달에 대형주의 랠리를 좀 산타 롯데케미칼도 랠리를 계속 기대해봤는데 네. 지금 흐름이 롯데케미칼도 너무 안 좋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뭐 효성 TNC 한번 봐볼까요? 이거 100만 원을 부르짖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51만 원 가져왔네요. 이 주식도 올라갈 때 100만 원 목표가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지금 거기서 9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1만 원 왔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속이 쓰리죠. 왜냐하면 뭐 이런 주식 보면 실적으로는 왜? 라는 물이 반대로 또 이건 또 다른 의미의 왜가 붙죠. 왜 여기 있어 주식이 주가가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 1조 3천억 1조 4천억 정도 버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2천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이거 만약에 가치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퍼가 2.7배예요. 한국 시장이 10배인데 지금 2.7배 말이 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주가는 더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게 되는 거죠.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 그 공매도 그 고수 투자자 이렇게 인터뷰 한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 이따 이제 그 몇 시간 후에 이제 저녁 때 나갈 건데 8시에 거기에서 공매도 치기 좋은 주식 차트들이 여러 개를 이제 나열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 효성 TNC가 있더라고요. 그건 좀 대표적이죠. 공매도 치기 공매도로 돈 벌기 좋은 주식. 여기에 이게 들어가죠. 조건이 뭔가요? 거래량 없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역배열이 아니 뭐 있어요. 그 설명하는 게 내가 옮기기는 어렵고. 이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실 뭐 올라가는 주식도 머릿속으로 설명이 안 되고 내려가는 주식도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작년에 좋은 실적을 내고 좋은 주가 회사들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지금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죠. 이성적으로. 한국 시장은 항상 그래 오기는 했었어요, 사실.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사이클 겪으시는 거거든요. 하락 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경험하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은 합리적으로 그냥 예상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딱 좋은 상태예요. 외국인이 왜 한국 주식을 안 사냐에 대한 건데 이게 가장 큽니다. 보면 밑에는 2021년 EPS 증가율이 19년 대비 2019년 대비 21년 증가율이 올해죠, 올해. 거의 150, 160% 육박하죠. 성장률이. 근데 21년 대비 22년 증가율을 보면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에 있어야 제일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보면 중국이랑 인도는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성장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19년 대비 여전히 올라왔지만 올해는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역기저가 되는 거죠. 역기저. 그러니까 올해 너무 기저효과로 너무 큰 상승을 했던 거니까 그거에 대한 후폭풍을 어떻게 보면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끝나려면 한국 시장은 수출이 수출이 좀 계속 늘어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 이제 다음 주 12월 1일 날 11월 수출입 결과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지표는 지금 상당히 좋다고 좋아요. 하더라고요. 좋은데 지금 문제는 내년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거고 이게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21년 대비 22년 증가율이 그래도 원래는 여기 정도 있었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굳이 한국을 왜가 되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돌아야 되는 게 결국은 돌아가려면
결국 반도체 업황이나 기저가 돌아야 돼. 반도체가 좋아져야 돼요. 한국은 무조건. 아니면 수출 총량이 늘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쭉 역대 추적치를 보면 항상 한국은 수출이 늘었어야 돼요. 수출. 그리고 수출보다 한 1년 정도 선반영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내년 성장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올해가 너무 좋았던 게 올해가 너무 좋았지. 네, 올해가 너무 좋았다기보다 작년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 시장을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다 대형주들이 다 물음표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시장보다는 더 상승을 하는 중소형주 단에서 계속 찾아보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거나 멀티플이 좋아지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멀티플을 줄 수 있는 합당한 게 메타버스랑 게임, 뭐 NFT 이런 것들인 거죠. 그렇죠. 네.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러다가 분명히 내년 이제 1월 만약에 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NFT 관련 주식들이 분명히 정신 차려 보면 실적 발표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생각보다 너무 심한데라는 생각들이 지금은 상승에 취해 있지만 그때 가면 이거밖에 안 됐어?가 되는 거죠. 아무리 멀티플을 줘도 그게 대표적으로 10년 전 조선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걸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증권 방송도 봐도 다 계속 관련된 얘기만 메타버스 게임주죠. 다 게임주 똑같은 말 하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도 지겨울 거예요. 보시면 지겹고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아무 의미 없죠. 다른 주식 올라가면 뭐야? 내가 안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지금 완전 양극단으로 갈려 있는 상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내년에도 과연 좋을까? 일단 올해 대부분 좋았을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물려 있는 종목들은. 근데 내년에 과연 성장률이 얼마큼 나올까? 또는 거래량으로 뭔가 삼성전자 그런 것처럼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거래량이 언제쯤 나올까? 또는 나왔는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지금 매집이 이미 진행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괜찮아요. 저는 삼성전자도 괜찮고 지금은 사실 팔 때가 아니라 그죠. 모아가 될 때 된 거죠. 예. 그걸 된 거라고 보는 거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이런 거는 효성TNC 이런 거는 뭐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받쳐줄 게 없네.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끔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때도 7% 나왔는데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 콜이거든요. 너무 쌌으니까 한번 쫙 올라가는. 포스코도 가끔 나올 거고 이런 게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격이 뭐 이평선이 너무 멀어졌을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좀 줄이는 정도 뭐 공매도 나왔던 물량들이 커버링 나왔을 때 정도 그 정도니까 이럴 때는 좀 엑시트를 하는 게 낫죠. 왜냐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럴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으로 갈까 하고서는 그렇죠. 이제 들어오거든. 저가 매수라고 네. 생각하고 네. 그때가 이제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여전히 하락과 수렴의 과정을 더 거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막바지 부분에 있는 게 드디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거의 끝나가요. 그러네. 네, 카카오도 거의 끝나가고요. 매집이. 그래서 이런 게 나와서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좋았던 거고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와주면 얘는 좀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변수는 좀 있죠. 변수는 좀 있는데 또 대선 전국이라. 그렇죠. 여전히 변수는 있고. 아직은 내년 1분기까지는 변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형주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좀 매집되고 있는 것도 뭐 다른 거 한두 개 더 좀 보여줘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자연스럽게 갈게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 장표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한국은 내년에 결국은 성장률이 물음표가 여전히 붙어 있어요. 기저효과가 아니라 역기저를 봐야 되는 상황. 그러면 시장 대비 무조건 내년에 종목들을 봐야 될 거는 교집합을 봐야 되는데 시장 대비 무조건 성장률이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내년에는 무조건 그냥 내년 성장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20년에서 21년 성장률보다 21년, 22년 성장이 더 많이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세게 나와 있는 거를 재무적으로 걸을 때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장대 양봉 매집 이런 것들인데 저도 우연치 않게 요 뒤에 책 저자분이신가요? 봤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너무 똑같아서 저도 희망을 발견한 영상이었어요. 네.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핫하게 떠오르시는 분인데 여기 그냥 한번 영상에 제가 네, 그랬는데 그 이제 코인 탄다고 하죠. 한번 이제 실어 가는데 저도 그래서 좀 자신감이 붙었던 게 뭐냐면 내가 보는 게 완전히 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매집에 대한 설명드렸던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틀리지 않았구나. 다만 이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내 깡통을 아직 한참 못하게 잡았네. 한 10번은 더 잡아야 되나? 네, 그 생각도 들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냐 찾아보면요. 리포트를 보시면 요즘에 퀀트 리포트들을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뭐 LNF도 보면 올해 많이 성장하기는 했는데 내년 성장률이 일단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야, 올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나 벌었고 내년에도 좀 줄긴 하지만 이만큼이나 버는데 주가가 이 명분으로 쉰다고? 근데 한국 시장은 좀 그럴 확률이 좀 높다는 선반영됐죠. 네, 선반영됐다는 거죠. 성장률 곡선이 이렇게 좀 둔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조심해서 봐셔야 되는 거고, 제가 빨간색 2개 해놓은 거 있죠. 보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3.5래 별로 매출액은 떨어져요. 근데 내년 성장률이 확실하게 늘죠. 왜냐하면 이제 올 하반기부터 중국 수주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게임주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더디게 하고 있는 게 크래프톤이거든요. 그러게. 네. 올해도 매출 성장률 25%, 내년에 57%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했었던 NC소프트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거는 그때 물타기도 해도 되겠다라는 관점, 그래서 같은 관점 말씀드렸던 거고, 하고 게임즈는 지금은 좋지만 내년 일단 실적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수로, 그러니까 이 주식이 지금 당장 훅 팔아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분명히 가다 보면 언제든지 실적에 대한 변수로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는 항상 가지고 가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예상치보다 올라간다. 예를 들어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33% 정도 돼 있는데 앞으로 추정치가 나올수록 뭐 50%, 60% 이제 상향된 리포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또 반전될 수 있겠죠. 이거를 예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이렇게 예상치들이 꺾여져 있는 애들 중에서 굳이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지금부터 예상치가 좋아졌던 일단 애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 애들이라고 저는 그러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럼 두산 퓨얼셀 한번 봐볼까요? 두산 퓨얼셀을 보면요. 지금 당장은 재미없어요. 네. 이게 그 수소 테마. 맞아요. 네. 연료전지 관련입니다. 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근데 또 많이 보면 월봉으로 보면 많이 올라왔네. 많이 올라가긴 했죠. 네,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5배 정도 오르긴 했네요. 이거 보면 이제 여기 흐름이거든요. 이거. 네. 최근에 여기 흐름 보면 이런 것들. 확실히 매집이 확실히 좀 보이죠. 매집이. 네, 매집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이렇게 하단인 거예요. 이렇게 이 큰 박스로 놓고 봤을 때 요 사이에서 한 45,000원에서 5만 원, 10,000원 범위 내에서의 지금 한 중간 정도 가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여기서부터의 접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어차피 장기평선 깨고 내려왔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내년에 실적에 대한 것들은 지금 추정치 나와 있는 건 좋고 그 다음에 분명히 뭔가 이게 사들어가는 듯한, 이게 빨간색 양봉이라는 거는 장대 양봉일 때만 이 대량거래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쉴 때 거래량이 없으면 괜찮다. 쉴 때 거래량이 없으면 괜찮다. 그럼 또 빵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또 안정되고 시장의 순환매로 그 수소 관련 테마로 또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또 빵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수소 섹터로 수급이 몰리는 명분이 생기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그럴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사서 기다리면 그동안 모아졌던 에너지가 모이면 모일수록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랑 같은 사례로 말씀드렸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던 거죠. 그때. 지금은 아니고 여긴 거예요. 여기. 이거. 이때가 이제 멕시코 수주였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가져야 됐다라고 봤던 거고, 이게 사우디 수주였습니다. 이게 두 개가 사우디 수주. 매집의 패턴은 다르지만 주가는 바닥권에서 이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잘못 봤네. 여기네 여기. 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매집과 이제 주가는 충분히 하락을 한 상태에서 매집과 매집이 있었고 명분이 생긴 거죠. 경기민감주에 대한 명분도 생겼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여기서 사서 마냥 기다릴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정말 확률이 높은 기다림인 거죠.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퓨얼셀도 지금은
기다리면 충분히 있을 만한 거죠. 무조건 실적도 턴이 될 것 같고 일단 전망차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누군가 계속 사들이는 누군가 이분 어제 개인 투자 이분은 이제 뭐 세력이라는 말 쓰셨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이거에 대한 주가 전망을 밝게 보는 그렇죠. 주포 그 뭐라 그럴까 매수세들 매수세라고 하는 게 좋죠. 네, 매수세.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이제 누군가 계속 사들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보는 거 좋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마냥 기다리는 것도 좋긴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그 명분이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되는 수가 있어요. 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정부 일정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글로벌 동향이라는 걸 보면 언제쯤 이 관련된 시장이 개화가 되고 언제쯤 모멘텀이 있을 거다. 뭐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뭐 예상이 어렵고 하는 그런 변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찾아 나가시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바텀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발견을 했어요. 딱 봤는데 대량 거래가 들어왔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찾아보고 이 실적은 어떻고 내년 전망치 어떻고 앞으로 이 당장 내년 실적이 성장률이 좋게 나와. 그러면 이 산업이 속한 이 주식이 속한 산업을 보는 거죠. 그 다음부터 산업 리포트를 보는 거예요. 산업 리포트를 보고 산업 자체가 팽창하는 산업인지 또는 사양 산업인지 보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페이크도 되게 많아요. 페이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물량을 털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네, 무조건 장대 양봉이라고 되는 케이스도 적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케이스가 웹젠. 근데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냥 5대5 확률에 베팅을 그렇죠. 하는 거네. 그래서 이걸 접근법 자체가 바텀업이고 차트를 일단 기반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재무적으로 공부를 해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약간 격한 표현을 써야 돼.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지지기를 잘해야 됩니다. 지지기? 네, 손절이라고 하죠. 손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깨지면 이게 그래서 왜냐면 아래 지지선이 없죠. 네. 진짜 그 공매도 하시는 분 아까 그 효성TN 뭐였죠? 아까? 효성 TNC. 효성 TNC였죠. 효성 TNC 같은 경우도 그 가장 뭐 몇 가지 얘기하는데 21선을 생명선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21선 아래에서는 21선을 뚫는 게 엄청 힘들다라고 보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단기 수익 매매 또는 종가 베팅 매매, 종가 매수 매매를 할 때는 21선 돌파 자리에서 많이 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물론 그 안에 분봉의 패턴,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봉의 매집을 분봉으로 쪼개서 보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메커니즘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그러니까 단기 매매, 장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 슈퍼게이밍 형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식은 다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로 그냥 귀결이 돼요. 주식은 메커니즘이다. 결국은 다 똑같은 메커니즘이고 단기 매매를 잘하려면 기법 사실 찾아다니시는 분들 엄청 많을 건데 저도 기법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엄청 공부 많이 했고 그 성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잃어버린 성배. 성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성배가. 근데 결국 뭐냐면 종목 피킹이 굉장히 중요해요. 종목이 좋으면 종목이 좋다라는 말은 결국은 그 시장을 관통하는 주도주를 결국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수급이 몰리면. 그러면 어떤 기법을 가져다 붙여 다 맞아 들어가요. 근데 완전 소외주들, 근데 완전 시장에서 잊혀져 있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졌다고 들어가죠? 거기서 깨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기법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뭔가 기법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기법보다 더 중요한 건 종목의 선택이에요. 종목 선택. 종목이 돼야 기법이 다 들어갑니다. 그 종목의 그 선택 주요 포인트는 결국은 수급이 올 수 있는 그렇죠. 이유가 있냐.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게임 주식들을 기법으로 적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성공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단타를 했다라고 하면 거의 틀려요. 확률이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수익이 성공이 돼도 이게 매매 횟수를 누적해 가면 누적해 갈수록 실패 확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센 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센 놈이 결국 주도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도주에서 놀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주도주가 좀 희미해져 버렸죠. 네, 게임도 물음표 붙고 지금 보니까
관련 이제 그 가상화폐 주식도 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찾는 건데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어떻게 찾냐 하면 모든 HTS에서 검색식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저는 보면 이렇게 엄청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저의 10년, 20년 헛짓거리예요. 20년 헛짓거리? 그렇죠. 20년 헛짓거리. 제가 미연 천천히 네,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하라고. 네. 왜냐면 여기서 화면에 캡처하게. 근데 저거 엄청 많이 보여드렸지만 쓰는 거 2개밖에 없어요. 네, 쓰는 건 제가 주력으로 쓰는 건 2개밖에 없고요. 결국은 러프하게 종목을 찾아내서 세부적으로 보는 거 다 눈으로 다 확인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쓰는 2가지만 알려주면 되겠네. 그럼. 그래서 지금 같이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엄청난 걸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이게 일단 저점이니까 이런 그림을 찾고 싶다. 이런 그림을 찾고 싶다. 딱 여기서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양봉을 보면서부터 우리는. 그렇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방법 매일 하는 걸 그냥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거래량으로 보면 왜냐하면 작은 종목도 거래량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거래 대금을 봅니다. 거래 대금. 네. 검색을 할 때 그래서 거래 대금을 여기서 찍으면 이거는 모든 HTS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1거래량이죠. 그래서 이게 100만 원이 1억이니까 저는 기준을 150억부터 보기는 하는데요. 가장 좋은 건 300억 이상부터예요. 1, 10, 100 이게 3억이죠. 30억, 300억. 네, 300억 하고 9 이렇게 하면 오늘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나왔던 종목은 다 나오는 거죠. 네,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뿅 하면 158개나 돼요. 근데 문제는 맞네. 대형주들은 대부분 나와요. 그렇죠. 대부분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락한 것도 나옵니다. 하락한 거 나오죠. 그래서 다 파란불인데.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겠죠. 그럼 이 중에서 과연 뭐가 기준봉일까? 이제 기준봉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여기서 범위 이게 볼 게 아니라 등락률, 주가 등락률 보면 되죠. 영봉전이 오늘이거든요. 영봉전, 영봉전 대비 영봉이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1% 이상만 보자. 시가 대비 종가로.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는 무조건 올라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나온 것 중에서 양봉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금 요 그림과 비슷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추가하면 2개만 겹쳐도 되죠. 그러면 확 줄죠. 네, 확 줄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거래량 조건도 넣기는 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살 때는 사는데 엑시트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작은 애들은 싫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시가총액을 한 번 더 넣을게요. 저는 시가총액은 개인적으로 2천억 이상만 놓고 봅니다. 왜냐하면 2천억 이하는 리포트도 잘 없고 20억, 불안하죠. 200억, 그죠? 10억, 100억, 2천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40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40개, 오늘은 40개밖에 안 나왔지만 하락이 많아서 시장이 좋은 날은 100개 이상도 나와요, 사실. 100개 이상도 나오는데 여기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더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을 더 높이셔도 되고 그다음에 나는 너무 큰 건 싫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삼성전자 이런 건 안 살 거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200억 이상, 2천억 이상, 뭐 예를 들어서 3조 이하 30, 300, 3천, 3조. 네. 수정. 이렇게 하면 지금 41개지만 네, 또 줄죠. 네, 또 줄죠. 그리고 난 여기다가 조건을 뭐 ETF 제외 스펙, ETN 뭐 이런 거 다 우선주도 제외해. 다 제외하고 하면 줄까요? 25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잖아요. 25개. 하루에 이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충분히 보면 한 50개까지 볼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밤에 이 정도는 이건데 숙달되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봅시다. 이 정도로 나왔어요. 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봐야 될 건 이만큼이다. 나온 거죠. 제가 약간 이제 쉽게 오늘의 대량 거래 찾는 법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쉽죠. 그럼 진원생명과 이제 그러면 이게 하나씩 다 돌려서 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버벅대는데.
이게 제거나 쓰는 거랑 달라가지고 연동이 안 되네요. 하여튼 그거를 하나씩 누르면 이제 차트가 바뀌니까 그죠? 그 차트를 보면서 어떤 흐름인가 060 잠깐만요. 금이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얘기한 이 뒤에 이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 이 책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댓글 영상에 댓글 다시는 분들 가운데서 10분을 뽑아서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무료로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이 왜 꼭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댓글로 좀 다시면 그 가운데서 네, 10분을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좋겠다. 그러니까 댓글 다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세팅한 거랑 좀 달라가지고 네.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일 합니다. 이렇게 11점 오늘 26일이죠. 네. 26일 수급 이렇게 들어온 거를 매일 정리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쫙 있잖아요. 저장이 매일매일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관심 종목을 넣는 거죠. 그러면 전체 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되네. 이제 연동되네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위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아래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인 거래량도 봐야죠. 오늘 그렇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일 기준으로 300억 이상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 거 대비했을 때 너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래서 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 포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이렇게 있네. 되면 있죠. 왜냐하면 다시 봉쇄로 들어가면 그렇지. 다시 포장지에 대한 수요 늘어나고 인터넷 쇼핑을 그렇죠. 많이 할 테니. 그다음에 뭐 이제 연말 쇼핑 시즌도 이런 이슈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죠. 최근에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되고 에티너 인베스트 이런 게 의미가 있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펴보면 됩니다. 이런 게 뭔가 그럼 얘는 창소사니까 얘네들이 투자한 게 뭐가 대박이 났나? 뭔가 무슨 지분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코미팜 이런 것도 뭔가 이제 제약 바이오니까 좀 작은 거, 큰 거 말고 좀 이름 있는 거, 대주전자 재료 이런 것들이죠. 이게 오늘 이런 거 나왔지만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봤다라고 하면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거. 그렇지.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별로 이렇게 밀리긴 했지만 결국 다 올라왔잖아요. 올라왔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그렇고 이렇게 결국은 이 길을 모았다 이게 터트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계속 쭉쭉 이어져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해볼 만해요. 대주전자 재료는. 그러니까 뭐냐면 최고점 대비해서 거래량도 줄어있는 상태에다 신고가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딱 적당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세가 더 확장성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도 좋고요. 랩지노믹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보면 여기서부터 계속 매집을 해왔죠. 이런 것들도 있고 거래 정지됐고 이런 거 아니죠. 네. 비덴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비덴트도 참 개인적으로 아깝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거 나오길래 계속 제 관종에 다 있었는데 확 가버렸네. 네, 이것도 그렇고 알사포트 이런 것도 다시 이제 비대면 다시 뭐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미투원 이런 것도 소셜 카지노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것도 진단키트 오늘 보면 다 진단키트나 오늘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에요. 한국벤시 얘도 그렇고 SK케미칼 이런 것들도 좀 이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K카도 그렇고요. K카 보시면 K카가 진짜 아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매. 이 패턴이었어요, 진짜로. K카가 이게 워낙에 지금 차트도 짧고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제 좀 보기 힘들지만 요날 되게 좋았거든요. 요날 되게 좋았습니다. 요날. 그리고 앞에 매집도 있었고 상장 초기부터. 근데 그냥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이거와 비슷한 관점을 잡았던 게 포인트 모바일이었어요. 포인트 모바일. 어제 그저께인가 이제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단기적으로 좋은데 뭐냐면 이것도 쭉 당겨서 보면요. 제가 아직 여전히 포기를 못하는 게 상장 초기에 물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놨어요. 근데 물량이 빠지질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대 주주가 이제 아마존에 대한 이슈 있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최근에 이제 리포트 나온 거 보면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한 이 정도 되는 거래량만 한번 요 정도라도 한번 나와주면 여기서 거래량만 이렇게 한번 나와주면 진짜 이제 그때부터는 물타기를 되는 신호를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게 완전 너무 개별주가 되다 보니까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딱 나와주면 또 얘기는 또 차트는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바닥 다지는 모습이 다지는 인거 있죠. 근데 지금 보세요. 거래량이 말랐잖아요. 횡보하고 있는 거 지금은 살 사람 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실적이 뭐 대외적인 뉴스가 나온다던가 또는 명분이 나온다던가 그러면 팍 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K카 이런 것들은 최근에 뭐 중고차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는 이슈 외국계에서 리포트 나오면서 붙은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을 보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면 커버리지하는 리포트도 좀 적게 나오고 그다음에 기관 수급들이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개별주라서. 그래서 제가 사실 포인트 모바일 이후에 중소형 개별주를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이런 주식 가지고도 충분히 칭찬받으면서 할 수 있는데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보시면 어떤 종목에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누가 샀느냐는 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샀다라는 팩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샀다라는 팩트 자체. 네.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회사 내용 몰라도 매매할 수 있는 거죠. 그 크리스가 아니죠. 제가 추세 추종 매매 하시는 뭐 에드세이코타나 추세 추종 매매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시장의 마법사들 책을 보면 나는 종목이 뭔지 몰라도 매매할 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종목을 알고 사느니 뭐 아무리 재무 분석을 하고 사도 결국은 추세 추종하는 내 원리 원칙대로만 돈을 번다는 확신이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네. 리차드 데니스요. 갑자기 생각났어. 그분 책을 보면 그 이제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들이 써 있어요. 나는 이 무슨 종목을인지 몰라도 그냥 신고가 가는 종목. 그분은 이제 4주 신고가를 따라가는 분이거든요. 나는 신고가 가는 종목들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또 보는 게 여기 보면 보자. 네, 또 하는 게 이거 4주 신고가 종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이 별로 없겠죠, 당연히. 근데 보면 또 다 이런 것들이네요. 네, 아까 다 봤던 것들이죠. 나노신소재도 그렇고 휴마시스 S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SD 바이오센서 SD바이오가 지금 진단 키트죠. 이런 거죠. 키트 이슈로 괜찮네. 이런 거죠.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보면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고요. 근데 아까 이게 여기는 왜 안 잡혔을까요? 이게 거래 대금도 꽤 많은데. 시가총액이 6조네요. 6조라서. 2조, 아까 2조. 3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 매매 하기 좋죠. 이거 볼까요? 뭐, 그러면 잡힐 겁니다. 이게 0150. 아니네요. 닫아버렸네. 네. 이거 다시 아까 그거를 다시 6조 뭐 시가총액 상위 조건을 넣으면 이런 종목이 잡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예를 들어서 장대 항목이 나왔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한 5만 6천 원 정도 이 정도에서 진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개인 로직에 따라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투자할 만한 그 종목들을 이렇게 선별해내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괜찮다 차트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좀 들어가서 하는 거고. 이슈가 좀 앞으로 호재가 있을까? 그렇죠. 그럼 고민하는 거고 물려도 되겠다 싶으면 좀 느슨하게 가는데 기본적으로 추세 추종 매매의 가장 핵심은 매수보다 더 중요한 건 손절이거든요. 손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제 기준 말고 다시 데니스 리차드 그분의 손절 기법을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가격으로 하지 않아요. 전체 총 자산 규모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자산이 1억이다. 우리 오늘 뭐 원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뭐 되게 재미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안 하고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서. 글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안 했다고 말하기는 좀 성급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시간 다 채운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 예를 들어서 1억 내가 주식 투자를 1억을 해요. 1억을 하면 그리고 그분은 총 자산의 2%를 리스크 관리 원칙으로 세웠거든요. 2%예요. 내가 주식 투자 1억을 합니다. 근데 1억을 이걸 다 샀어요. 그러면 그 사람 원칙에서는 이게 2%가 떨어지면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네. 2%가 떨어지면 무조건 그냥 스탑로스 걸어서 그냥 무조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1,000만 원만 샀어요.
그러면 1억에서의 2%는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20%잖아요. 그럼 20%까지 버티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그분은 딱 신고가 딱 종목들이 뭐 여러 개를 샀으면 매일매일 그 스탑로스 라인만 바꿔주는 거예요. 얘가 오늘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잘라나가게끔. 그러니까 청잔고 변화에 따라서 그날마다 다음날 이 가격이 깨지면 내 잔고가 2%를 건드린다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바꿔주는 거죠.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추세 추종 매매를 할 거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냥 저도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좋은 주식 사서 기다리는 건 좋기는 한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고 나는 당장 영앤리치가 필요한데 지금 20대 30대 분들 다 영앤리치를 꿈꾸잖아요. 내가 60대 70대 넘어가서 스포츠카 타면 무슨 의미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저는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성향상 네. 그런 게 정말 힘들다 장기 투자. 왜냐면 너무 힘들잖아. 그렇게 느껴지는 분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죠. 그게 또 맞는 분은 있죠. 그냥 또 그렇게 느긋하게 가는 그렇죠. 거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종목을 찾는 투자의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아까 SK 바이오 사이언스 지금 흐름이 참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16강전 할 때 SK 바이오 팜이 아니라 사이언스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렇죠. 방송 시작 전에 참 흐름이 좋아요, 사이언스가. 이게 이제 아직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은 노바백스 백신 생산을 더 많이 하거든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생산을 하지만, 근데 이제 싱가포르 뭐 긴급 승인에 대한 내용도 있고, 호주에서 대체제로 또 나왔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코로나 이유가 있어서 그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지금 승인은 들어가 있고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충분히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지금 상황이 더 지속된다라고 하면. 근데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32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딱 32만 원 찍진 않고 거기다 좀 할인해서 항상 보니까 한 3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목표 주가는 한 2, 3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많아야 한 10% 정도 룸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변수는 또 코로나인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겠어요? 당장 주말에 뭐 진짜 확 줄지는 당장은 않겠지만 뭐 또 별거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기존의 치료제나 백신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또 검사 뭐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 또 좋았던 종목들이 또 갑자기 또 반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철저하게 코로나 관련 주식들은 대응해 나가는 구간이지 뭔가 뉴스에 뉴스에 대응해야 되는 나가는 구간이.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관련 주식들은 스탑로스를 잘 정해놓고 차라리 그냥 지금 이것만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에 샀다. 그러면 다음 주 난 이거 27만 원 깨지면 팔아야겠지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스탑로스를 안 걸어놓고 그냥 일상 업무를 하다가 보면 안 돼요. 그렇지. 그냥 그래서 스탑로스 기능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걸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내가 팔리고 올라가더라도 그냥 대부분의 계좌가 깨지는 경험은 팔고 올라가는 그 한두 번의 경험이 팔고 그냥 더 밀려버렸을 때 계좌가 그거는 더 이상 안 보기 때문에 팔고 주식이 망가지는 경험이 더 많거든요, 사실. 근데 팔고 올라가는 그 한두 번에 그 좀 뭐랄까요? 그 약간 희망회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조금 그 고문이 좀 계좌를 또 망가뜨려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응을 잘하자. 네. 하여튼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게 ST 바이오팜하고 셀트리온 둘 중에서 이제 우리 바이오팜을 선택한 건데 오늘 뭐 셀트리온 삼형제 뉴스 나왔죠. 레키로나 공급 계약. 나란히 상승했는데 근데 또 의미가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계약 공시가 뭐 어디 특별한 데 한 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오래전에 불거진 이슈긴 하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의 어떤 그 내부 거래를 통한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호재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셀트리온 계열사,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만든 레키로나를 헬스케어에 이제 판매한 건데 어차피 판권은 헬스케어가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팔 데가 있으니까 공부 받았겠죠. 그렇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무슨 소리야? 얘네들 쌓아놓은 재고가 얼마인데 계속 쌓아놓기만 하고 있어. 5천억인가 얼마 쌓아놨다고. 더 낼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태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더 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해석하는 차이인데 이럴 때 제일 확실한 건 그냥 주가에 물어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주가? 예. 근데 오늘 양봉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것들이 그때 한번 이제 승인 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대형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제는 하락은 좀 멈췄구나. 하락 멈췄구나.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그렇고 이런 종목이 나와줘야 진짜 좋은데 일단은 그래서 셀트리온은 밀리긴 했지만 이제 조금 얘도 이제 더 이상 이런 거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아직은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거 NC소프트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후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있지만 이후에 어찌됐든 이게 나오고 나서 주가 흐름이 좋아지고 그렇죠. 있는 거고 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비슷하죠. 대형주들이 지금 다 대부분 이런 구간에 되어 있어요. 다 이미 조정이 다 나왔고 삼성전자도 이게 비슷한 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도 마찬가지. 카카오는 좋은데? 네, 나왔죠. 이게 나왔고 그래서 한 번 더 나와줘야 돼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와줘야 돼.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조금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뭔가 자신 있게 지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터넷주니까 네이버하고 같이 좀 그렇죠. 방향이 비슷하죠.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이버도 한번 좀 봐보죠. 네이버는 뭐 없죠. 네이버랑은 틀리네. 없죠. 없죠. 그게 나올 때까지 네이버도 별로 저는 매수 의견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제 고객님들한테. 차트로는 안 좋네. 안 완전히 좋죠. 지지선이 그렇죠. 없는데. 없죠. 장기 평선까지 다 밀고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으려면 뭔가 요 앞전에 요런 게 하나는 있어줘야 돼요. 이런 게 나와. 장대 양봉. 네,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몰리는. 그러니까 왜 한국 주식에서는 제가 이걸 계속 보냐면 한국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면 이 주식을 사는 그 매수 주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쓰고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돈을 쓰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다는 게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이 어려워도 이거를 역으로 잘 이용하면 한국 시장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많을 거라고 보는 거죠. 미국 시장은 보면 되게 정직해요. 그냥 실적 잘 나오고 또 아니면 이 주식 사람들이 열풍이래. 뭐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 같은 거 뭐 룰루레몬 같은 것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고 엄청 많이 산대. 그냥 그 기사 나오면 따라서 쭉 사면 그냥 그걸 향유를 해요. 근데 한국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다 반영됐어. 아니면 이제부터 안 좋아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잘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요즘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게임주 들고 있는 분들 아닌 다음에는 근데 또 그분들도 지금 요즘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중이 그러니까 요즘 자문사나 운용사들 종목들 수익률을 보면 분명히 그런 종목들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썩 엄청 좋진 않아요. 그렇지. 일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렇죠. 뭐 100%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많이 워낙에 손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위안을 받으려면 나도 어렵지만 너네도 어렵구나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할 건데 그게 딱 맞아요. 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뭐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11월. 이제 12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12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12월은 뭐 지긋지긋하시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슬슬 이제 높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분명히 이제 조심은 해야 된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이제 변곡점은 저는 이제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로 보고 있어요. 동시 만기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때가 요때죠. 12월 9일.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부터 조금은 이제 쉬는 구간인 거죠. 저 기준으로 13일부터 24일 요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좀 1년 동안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조금 이제 편하게 주식 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식도 좀 정리를 하는 관점을 볼 거고. 그리고 13일 그래서 하는 게 13일부터 24일 동안 주가가 제일 많이 빠진 것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많이 빠졌나? 어디가 많이 빠졌나? 대주로 찾는다. 그러면 이 마지막 주간에 지르는 거죠. 그 과정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딱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은 열심히 할 거예요. 치고받고 하고 단타도 하고 어떻게 비중 조절도 하고 할 건데 이제 이때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조금은 느슨하게
내가 굳이 대응 안 해도 시장은 매수 자체를 잃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리고 또 워낙에 가상화폐 쪽에 거래대금이 워낙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돈이 그쪽으로 네, 돈이 많이 간 거예요. 코스닥의 자금들도 많이 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무리 날고 뛴다고 한들 시장이 만만치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턴하고 좋아질 때 또는 외국인 형님들이 사줄 때까지는 조금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리고 좋은 종목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단기 매매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 선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이거 선물이에요? 네. 기관이 좀 방어했고, 금융투자 방어했고, 외국인들이나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왔죠. 누적으로 보면 한번 봐볼까요? 9월 달부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누적으로도 아직은 조금 매수기는 한데, 뭐 수량이 뭐 방향성을 맞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게 현물이죠? 이거 선물이에요? 네. 최근 4일은 계속 이번 주 화수목금부터 이때가 이제 삼성전자 오르는 날 엄청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샀던 거를 거의 대부분 다 토해냈죠. 네. 저 때 삼성전자 산 거를 그냥 쇼커버링 그거 쇼커버리지 하느라 샀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반도체 가격 바닥 따진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신호는 나온 것 같다. 이게 정확한 언제부터 턴이다는 아니지만 일단 신호는 나왔다. 그리고 수급의 밸런스도 조금 맞춰져 간다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재를 뿌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어지러워진 건데 어쨌든 최악의 국면, 그러니까 주가 전체 난이도도 최상상을 이제 꼭지 쓰시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 기다리시는 거 12월 달도 너무 큰 기대는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는 됐죠. 대신에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요즘 근데 매매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예. 오늘도 보면 뭐 나노신소재, 2차 전지 안에서도 나노신소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윗꼬리 좋았는데 윗꼬리 달아버린 거죠. 이런 게 전형적으로 N자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대량거래 나오고 이 대량거래 양봉의 중간값 정도. 왜냐하면 이날부터 이날의 이 매수 주체의 평균 단가는 딱 가운데니까 여기 딱 지키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나왔었고 여기서 한번 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인 건데 뭐 여전히 사회 주식들은 우상향인 놈들이 가장 세기는 세요.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현대차 현대차 지난주 이제 자사주 매입 이슈로 인해서 그렇죠. 자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월요일 날 빵 뜨고 같이 쭉 밀렸어요. 대응주다 보니까 밀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번 주 자사주 내역 봐볼까요? 자사주 다 이건 HS마 다 있습니다. 체결 추이를 볼게요. 네, 보시면 자, 21년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19일부터죠. 근데 6만 주 신청하고 4만 5천 주 사죠. 네, 보시면 제가 이거 일별로 쪼개보니까 만약에 4,300억을 자사주 매 기간까지 사면 하루에 70억에서 80억, 70 한 3억 정도 사는 게 딱 맞거든요. 근데 지금 4만 5천 주 산다는 거는 이번 주 21만 원 평단으로 놓고 보면 한 90억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보다는 빨리 사겠죠. 지금 사겠네. 11월 19일부터니까 12월, 1월, 2월 19일 날 끝날 건데 그러면 한 1월 말 정도 끝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봐볼까요? 이거를 엑셀로 갖고 와서 봐볼게요. 지금 만약에 사 들어가기 시작하면 현대차 자사주 평단보다 싸게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렇지. 현대차는 이제 계속 또 사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게 나와 있는 게 체결 단가니까요. 마이너스로 나올까요? 이게 그날의 평단이거든요. 곱하기죠. 하루에 90 이거 샀고 정도 산 거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산 게 400
거의 한 478억 정도 샀네요. 그죠? 그리고 수량은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샀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평단은 볼까요? 평단이 21만 2천원. 일주일 동안의 평단이 21만 2천원 정도, 2,500원. 그죠? 21만 2,500원. 이번 주 평단은. 그죠? 근데 지금 20만 5,500원이니까 자사주 평단보다 아래예요. 뭐 이거를 자사주 매입하시는 분들은 또 사겠죠, 다음 주에. 그렇지. 계속 사겠죠. 그러면 우리 평단보다 낮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차피 이번 주 빠진 건 뭐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 치더라도 결국은 반도체 공급 이슈 또 이제 코로나 나오니까 또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또 당연히 얽혀져서 들어가는 거고 결국 해결만 된다라고 하면 자사주 평단보다만 싸게 사서 버티면 뭐 실적은 뭐 사실 이것만 해결되면 사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또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지금 이번 주 기사 보니까 자율주행차 이제 아이오닉에다 실을 치겠다라는 레벨 4까지도 실어보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플러스 멀티플까지 있으니까 뭐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회사에서 사는 것보다 싸게 사는데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그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그러네요. 예, 생각하고 있는 걸 이제 다 보여주셨는데 오늘 약간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힘들어서 뭔가 이렇게 쏟아내지 않으면 저도 되게 멘탈이 힘들 것 같아서 저도 으쌰으쌰 하는 기분으로 약간 쏟아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약간 주식시장이 힘들고 하면 제가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요. 제가 저랑 같이 후배들 모아서 네가 생각하는 전략 뭐냐 또는 네가 생각하고 좋게 보는 주식들 뭐냐 이럴 때 쳐져버리면 그냥 시장에서 넉다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뭔가 때일수록 더 힘내야 네, 으쌰으쌰 하면 근데 이때 하죠? 그러면 이게 다음 장에서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네, 굉장한 무기가 되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나오시는 분들의 내용도 잘 들어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힘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더 자신감을 가져야 이게 안 될 일도 되죠. 그럼요. 네, 당연하죠. 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연 팀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